안녕하십니까. 법률사무소 국토의 김조영 변호사입니다. 이번 시간을 보시면 좀 깜짝 놀랄 만한 일이 벌어질 거예요. 재건축 재개발하면 기존에 있던 집값이 얼마나 오르느냐. 신축 아파트를 얘기하는 건 아닙니다. 기존에 있는 집값이 얼마나 오르느냐에 관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자, 재건축 재개발을 하면 시대적으로 따라서 희비가 있었습니다. 어떤 때는 재건축이 너무 잘 되다가 어떤 재건축이 또 안 돼요. 정부에서 막 억압을 하니까. 그러다가 이런 희비 과정을 거치는데 오늘은 그동안 재건축 재개발이 희비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 진행됐는지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 한번 재건축 아파트 단지 5곳을 개발해 생긴 이익이 6조 500억 원이 넘는다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시민단체 경실련은 이 같은 이익금은 노력에 의한 것이 아니라 사회적인 개발로 생긴 이익인 만큼 뉴스입니다. 개인이나 사업자가 독점하지 못하도록 법률 개정 운동을 벌이기로 했습니다. 전가영 기자의 보도입니다. 강남의 한 재건축 아파트 공사 현장입니다. 5천여 가구가 분양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평당 시세는 4천만 원 정도. 이거 뭐 1억 7천, 뭐 1억 8천 이렇게 하다가 동호수 수준되는 거 지금 뭐 6억대로 가버렸으니까 6억 5천씩이 가버리니까 더블 정도가 아니고 굉장한 거죠. 몇 년 사이 두세 배나 올랐습니다. 그래서 시민단체 경실련에서 한번 따져봤습니다. 강남 지역 재건축 아파트를 개발하면 돈이 얼마나 남을까? 잠실 시형과 주공 등 5곳을 조사했습니다. 재건축 아파트 분양 단계 가격에서 재건축 전 아파트 값과 건축 비용 등을 뺐습니다. 지난 5년 동안 서울 지역 아파트 가격의 평균 상승률도 고려했습니다. 2만여 가구의 총 개발 이익은 무려 6조 5천여억 원. 한 가구당 평균 3억 원이 넘습니다. 서울시의 아파트 가격 상승률에 비해서 5개 단지의 가격 상승률이 약 2배가량 폭등한 것으로 나타나서 재건축 사업 추진에 따른 기대이익이 반영된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평균 14평이던 아파트가 재건축 과정에서 33평으로 커진 데다 집값 상승에 대한 기대까지 더해졌기 때문입니다. 경실련은 재건축 사업자나 아파트 소유주들이 재건축 개발 이익을 독점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주장합니다. 재건축으로 일어나고 있는 개발 이익 부분들이 공공재 성격임에도 불구하고 그런 것들이 토지 소유자들, 건축물 소유자들에게 돌아간다라고 하는 것은 사회적인 형평성에 봤을 때 맞지 않는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 무분별하고 허술한 재건축 제도가 조합의 비리와 공무원의 부패까지 부추긴다는 지적입니다. 경실련은 사유화되고 방치된 재건축 개발이익 환수를 위해 관련 법률 개정 운동을 적극적으로 벌여나가기로 했습니다. YTN 전가영입니다. 자, 2005년도부터 거의 2008년도까지 재건축 재개발이 화랑기였죠. 이때 뉴스입니다. 너무나 많은 돈을 버는 것 같이 그렇게 뉴스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다음 뉴스를 또 한번 보겠습니다. 먼저 이거는 2012년도 뉴스입니다. 부동산 경기가 좋았을 때 투기 수단으로 악용됐었는데요. 서울시가 지난 1월 뉴타운 사업의 전면 수정을 선언하고 뉴타운 출구 전략을 발표하면서 애물단지로 전락했습니다. 어른 한 명이 지나기에도 좁은 골목을 마주하고 낡은 집들이 이어져 있는 이곳은 동대문구의 주택 재개발 예정구입니다. 지난 2009년 공공관리제 시범구역으로 지정된 이후 주민 갈등이 심화되면서 몇 년째 사업이 진행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특히 전체 30-40%에 달하는 건물 소유주들의 반대 의견이 극심합니다. 그냥 방 한 칸에 무조건 50 이상이니까 어떻게 원룸을 쳐놓든 뭐를 짓든 뭐 내가 그 10개 주면 10개만 있으면 500 나오는 거잖아요. 그렇죠. 매월 5개 있으면 250 나오는 거예요. 제가 그래서 그걸 어디서 건데 아파트 뭐 10억, 5억짜리 만들어봐도 250 받을 수 있어요? 지하철역과 가까운 역세권이라 매월 꾸준히 나오는 임대 수익을 포기할 수 없다는 것이 이들의 입장. 게다가 보상금을 받는다 해도 억대의 추가 분담금이 발생하는 뉴타운 아파트는 서민에겐 그림의 떡이란 겁니다. 분양 여기가 도시가가 낮아요. 그러면은 뭐 자기가 나중에 25평 아파트 하나만 들어간다 해도 한 1억이나 1억 5천만 원 추가 부담을 내라 하면은 그 돈이 어디가 있어. 그러니까 반대하는 거지. 예를 들어
주민들한테 이익만 준다고 해서 현 시가들을 보상을 해준다든가. 실제 지난해 동대문구청에서 자체 설문조사를 진행한 결과 주민 65%가 뉴타운 사업에 반대해 사업은 중단된 상태. 이런 가운데 일부 주민들은 아예 정비 예정구역 해제까지 요구하고 나선 겁니다. 중지를 한 상태였다가 지금 요 2월 달에 이제 주민들 37%가 정비 예정 구역조차 해제를 해달라. 그런 요청이 들어왔어요. 그래서 그 내용을 서울시에다가 통보를 한 거죠. 서울시가 지난 1월 발표한 뉴타운 재개발 수습 방안에 따르면 추진위가 설립되지 않은 구역은 30% 이상 주민의 반대가 있으면 정비구역 해제가 가능한데요. 서울시의 뉴타운 출구 전략 발표 후 나온 첫 사례라 정비구역 해제 여부에 시장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큰 틀에서 보면은 개발이 돼야 될 곳은 되는 게 맞는데요. 과거 이제 정치적인 이유라든가 어떤 표심 잡기에 의해서 과도하게 진행된 곳들은 조정을 좀 받아야 되고요. 근데 한 가지 염려스러운 거는 돼야 될 곳과 안 돼야 될 곳을 고르는 과정 중에서 진정으로 돼야 될 곳까지도 같이 타격을 입는 그런 일은 없어야겠죠. 현재 서울시는 뉴타운 출구 전략을 반영한 정비 조례 개정안을 입법 예고하고 오는 7월 공포할 예정입니다. 이에 앞서 일부 지역에서 뉴타운 포기의 신호탄을 쏘아올린 만큼 법적 근거가 마련되는 올 하반기 이후 뉴타운 재개발 사업 취소가 본격화될 것으로 전문가들은 예상하고 있습니다. 자, 아주 암울한 소식이죠. 자, 그로부터 6년이 지난 2018년에는 어떻게 되는지 또 한번 보겠습니다. 숫자를 보는 오늘의 뉴스입니다. 서울 집값이 다시 들썩이자 국세청이 또 칼을 빼들었습니다. 강남권 등 최근 집값이 급등한 지역의 아파트 거래에서 탈세 혐의가 포착된 532명에 대해 세무조사를 하는 겁니다. 출처가 불분명한 돈으로 고가의 아파트를 사거나 부모가 자녀에게 헐값에 넘기는 행위를 집중적으로 살펴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일련의 모습들이 과거 2006년 부동산가 폭등 때와 너무 흡사합니다. 그래서 이 보유세를 높여봤자 아파트값 고공행진은 더할 것이라는 말까지 나오고 있고 또 그래서 정부는 재건축 연한을 늘리는 방안도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신동규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역대 최강으로 평가되는 지난 2005년 831 부동산 대책. 강남 부자들이 가장 두려워했던 종합부동산세 적용 기준을 9억 원에서 6억 원으로 강화하는 등 모든 대책이 총망라됐습니다. 부동산 부분에 집중되어서 자원 배분을 왜곡시키고 있습니다. 따라서 정부가 나서 정상화를 위한 단호한 시정이 일순간 얼어붙었지만 오래가진 않았습니다. 판교 로또 아파트 열풍 등 부동산 시장이 달아오르면서 버블 세븐 지역이 등장하는 역사를 낳았습니다. 이런 12년 전 움직임이 이번 정부에서도 반복되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확산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8.2 부동산 대책 발표 직후에는 잠시 주춤하는가 싶더니 서울 강남을 중심으로 집값이 들썩이며 당시와 비슷한 흐름을 보이기 시작했기 때문입니다. 정부는 그때와 지금은 다르다고 강조합니다. 특히 강남을 겨냥한 보유세 인상은 물론 현재 30년인 재건축 연한을 늘려 투자 수요를 줄이는 방안도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특정 지역의 과열이 심화되거나 여타 지역으로 확산될 조짐이 나타내는 경우에는 더욱 정교한 추가 대책도 적극 검토할 것입니다. 하지만 보유세를 더 내도 억대 시세 차익과 비교하면 한계가 있어 집값을 잡아야 하는 정부의 고민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게 무슨 그래프 그리듯이 올라갔다가 내려갔다가 올라갔다가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원인은 정부가 정책을 잘못하고 있는 것 때문이죠. 제가 재건축 재개발 지금 22년째 하고 있고 도시계획 박사과정을 수료해서 도시계획 쪽에도 관심이 많이 있고 서울시 도시계획위원도 했는데 모든 정책들이 잘못되고 있습니다. 예. 여러분들 쉽게 이게 맞는 얘기인지 모르겠지만 배가 고파서 빵을 먹으려고 하는 사람이 3명이 있으면 그 빵 먹으려고 하는 3명 중에 빵 하나만 주면서 나머지는 굶어. 그러면 한 사람만 빵을 주면 나머지 2사람은 배가 불러집니까? 더 고프죠. 더 고프죠. 그러면 나중에 빵을 가지고 오게 되면
제일 빨리 덤벼들어가지고 빵을 먹습니다. 주택 공급을 늘렸다가 줄였다가 하는 인위적인 정책을 하게 되면 집을 살려는 수요, 그리고 집을 통해서 안정적인 생활을 하려는 그 수요가 어디 갑니까? 계속 숨어 있어요. 계속 숨어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을 제대로 컨트롤하지 않고 무조건 주택정책을 실시한다는 것은 지금처럼 급격하게 떨어지고 급격하게 올라가는 것을 계속하는 잘못된 우를 범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자, 그러면 재건축 재개발하면 집값이 얼마나 오르는지에 관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97년도부터 7년도 사이에는 국민은행이 낸 걸 보면 주택가격 지수가 2003년을 기준으로 100으로 했을 경우 2003년을 100으로 했을 경우 제가 그래프를 한번 보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잠깐 제가 포인트를 한번 가져오죠. 2003년도를 기준으로 해서 여기 보시면 이게 지금 2003년도입니다. 2003년을 100으로 할 경우에 약 4년 사이에 30% 정도 증가가 되어 있습니다. 아파트 가격 지수도 2003년도를 기준으로 할 적에 약 30% 정도가 되어 있고 전국 같은 경우는 조금 그보다 낮고 서울이 그보다 더 높습니다. 그런데 재건축 아파트의 가격을 비교를 하면 개포시용이 2003년도 개포주공 2단지, 대치엄마, 압구정현대, 서초구 반포주공 1 이쪽을 2003년도로 잡았을 경우에 2007년도에 약 203.9, 241, 206, 261.2, 202.6 이거는 이제 증가된 비율을 나타낸 거니까 결국 2배, 1.5배, 1.6배가 오른 격이 됩니다. 그런데 2019년도 1월 달에 강의하고 있는 이 시점에서도 개포시형은 공사를 하고 있지만 개포주공이 대치연만 아직 시작도 안 해 있고 압구정현대도 안 돼 있고 반포주공 1단지도 아직 착공을 안 한 상태입니다. 이거는 재건축을 한다는 말만 가지고도 이만큼이 뛴 것이죠. 자, 그러면 여러분들께서 어떻게 생각할까요? 야, 김조영 변호사 저거 10년 전 얘기하고 있다. 그럴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2018년 8월 당시의 부동산 가격 현황을 조사했습니다. 왜냐하면 2017년 8월 달에 정부가 파리 대책을 내놓았기 때문에 1년 사이에 2018년 8월 달까지의 부동산 가격 변화를 한번 조사를 해봤습니다. 조사를 쭉 해보면 2002년부터 쭉 올라가지고 2018년까지 제가 다 했는데 재건축 아파트가 얼마나 오른지 알라 그러면 재건축 대상 아파트와 비재건축 대상 아파트를 구분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제가 표를 가지고 구분을 쭉 했습니다. 구분을 했는데 2002년도부터 2008년도까지 쭉 있는데 한번 확대를 해서 보시면 이게 쭉 나와요. 쭉. 예. 여기 위에 보시면 약간 파란색 쪽이 입주일이 1982, 1984, 1981, 81 이래가지고 2018년 당시로 볼 적에 약 어떻습니까? 30년이 넘었기 때문에 재건축을 할 만한 단지고 그 밑에 흰색으로 되어 있는 것은 2000년, 1999년, 2001년, 2001년 돼가지고 아직까지 재건축 대상 아파트가 아닙니다. 그래서 이것을 2002년도를 기준으로 해가지고 100%라고 할 경우에 2002년 8월달 100%할 경우에 연도별로 가격을 쭉 내가지고 퍼센테이지를 매겼습니다. 밑에 보시면 2000년도를 기준해서 얼마가 지금 쭉 올랐느냐, 쭉 올랐느냐, 쭉 올랐느냐, 이걸 이제 전부 8개를 가지고 대비를 한 거죠. 여기 나와 있는 이 앞에 있는 단지는 거의 붙어 있는 단지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걸 쭉 올라가 보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잘 애매하니까 이제 좀 기간을 많이 벌렸어요. 기간을 많이 벌려가지고 보시겠습니다. 이거는 보이시죠? 2002년도, 그 다음 2006년, 2010년, 2012년, 14년, 16년 이렇게 쭉쭉쭉쭉 올라가는데 2017년 8월달 기준으로 하면 재건축 대상 아파트가 258%, 224%, 290%, 264%인 반면에 재건축 대상 아닌 아파트는 이 정도까지밖에 안 왔습니다. 이 정도밖에 안 왔어요.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 하면 (2017년 8월부터) (2018년 8월) 사이에 정부가 파리 대책을 내놓았을 적에
집값을 잡겠다는데 제가 8.2 대책 나올 때 강의를 하면서 정부의 이 정책은 100% 실패한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왜냐하면 공급에 관한 게 전혀 없었기 때문에 제가 그때 당시에 강의를 하면서 이건 100% 실패한다고 얘기했어요. 그러나 아니라 할까? 지금 보시는 것처럼 어떻습니까? 거의 1년 만에 32, 47, 33, 17, 47, 29, 53, 52처럼 재건축 대상이든 재건축 대상 아니든 무조건 다 30%에서 40, 50%까지 올랐습니다. 이건 잘못된 것이죠. 자, 그래서 이런 것처럼 우리 재건축 재개발 아파트는 일반적으로 생각해도 가격이 안 하는 아파트에 비해서 자연스럽게 오릅니다. 이게 실무상 보이시지 않습니까? 눈으로. 그래서 재건축 재개발을 하면 개발에서 생긴 수익분이 미리 집값에 반영이 되기 때문에 재건축 재개발 땅값이 오른다라는 생각을 가지시면 맞습니다. 제가 재건축 재개발하는 것이 다른 사람한테 피해를 주면서 나쁘게 찍는다 그러면 제가 변호사로서 권유를 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다음 강의도 쭉 보시겠지만 잘 믹스만 하면 이거는 우리한테 정말로 주거 안정을 시켜줄 수 있는 좋은 그런 사업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교재를 참조하시고 제 R19 CO.KR 동영상에 들어가면 잘 마무리되어 있습니다. 다음 시간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